그러니까 시험범위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한다고 우리가 봤을 때 시험범위 들어가시면 무조건 시험범위에 올인하는 거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그 전에는 웬만하면 통계 파트 전까지는 계속 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확률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계속 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요. 잘 봅시다. 오늘 나갈 게 이제는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나갈 거야. 보자.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에 관해서 나갈 거야. 오늘 나갈 거. 됐지?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이거 난 읽잖아, 그치? 왜냐 앞에서 뭐 했어?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항 분포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항을 2개짜리로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런 분포 상태, 확률 변수 x가 분포되어 있는 상태가 일반적으로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언제?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걔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르게끔 돼 있다. 누가? 확률 변수 x가. 되셨죠? 간단한 거야. 그럼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거 이산적이다 무슨 얘기였지? 이산적이다. 선생님이 예시까지 들어줬는데 아름다운 새끼들. 셀 수 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있어. 자연수 이러면은 끝이 없잖아. 무한집합이잖아, 그치? 그런데 그게 끝이 없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셀 수 있다라는 얘기야. 1, 2, 3, 4, 땡땡땡. 그치? 대부분 확률 변수 x를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뭐부터 시작을 했어? 빵번째부터. 그치? 그 횟수를 빵번째부터 n번째까지 우리가 항상 시행을 했단 말이야. 이해 갔어?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결성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 x가 어떻게 셀 수 있는 거였는데 셀 수 없는 걸로 바뀌어. 그러다 보니 얘는 뭐? 실수 전체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x가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야. 그 대상이. 이해 갔어? 그럼 실수 전체라는 게 실수라는 게 뭔지는 알지만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처럼 그 실수라는 거는 셀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 갔지?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수도 무한집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범위를 정해놓고 그 새끼를 뭘로 표현했어? 표로서 항상 표현을 해줬단 말이야. 이해 가시나? 그런데 실수 전체라고 했으면 0 다음에 누구냐라고 물어봤번지면 0 다음에 0.1인지 그 다음에 0.01인지 0.11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연결성이 있고 존내리 많은 숫자들이 0부터 1까지 가득 채울 거예요. 이런 정도만 아는 거지. 이해 갔지?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갔으니까 표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선생님 많이 가?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를 우리는 확률, 앞에서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무슨 함수였어? 확률 질량 함수. 그걸 표현하는 녀석을 그렇게 불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확률 밀도 함수. 그냥 의미적으로 받아들이셔. 촘촘하다고. 센데가 없다고. 이해 갔지? 그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타내고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실수 전체에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표로서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얘는 항상 구간으로서 그 확률을 표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알겠어요? 구간으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 왜?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걸 구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고. 이해 가셨나?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을 이제는 나타내는 방법이 그럴 때 이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녀석에 내가 그 값을 따졌을 때 요 놈은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 A에서부터 B까지 확률 변수 X가 미친 새끼. X가 주어졌을 때 요 녀석에 해당하는 확률 항상 그 녀석은 얼마다?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갔나? 그런데 앞서서 얘기한 부분에서 답이 다 나왔어. 실수 전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반적으로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을 잡았을 때 걔가 끝이 있는 녀석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뒤쪽에서 가서 배울 때는 끝이 없는 녀석을 갖다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축하고 닿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돼. 알겠어요? 선생님 많이 가나? 그럼 얘는 구간으로서 확률을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다 보니 그 구간에 해당하는 누가 그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이 뭘 뜻하는 거다? 확률을 뜻하는 거다. 나 왜 이렇게 헤매냐 오늘 설명하는데. 되셨어?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이 확률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fx라는 녀석을 요 녀석으로 주어졌을 때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이 a에서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로 갖는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다라고 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냐? fx 그래프와 누구? x는 a, x는 b로 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항상 1이 돼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이해 가셨어?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를 함수라는 녀석 fx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다고? 첫 번째로 봤을 때 얘는 실수 전체 집합인 확률 변수 x가 존재한다. 이해 갔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x가 a부터 b까지의 모든 실수라고 했으면 이해 갔나?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요 녀석의 면적이 뭘 뜻하는 거야? 확률을 뜻하는 거다. 되셨나? 그럼 세 번째로 갔을 때 특징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너에 대한 확률을 구해줬으면 그때 나는 뭘 구하는 거야? 면적을 구해주는 것이고 너의 값은 항상 1로 일정하다. 이렇게만 보여주시면 돼. 되셨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장 간단한 예시만 들게.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확률 밀도 함수는 얘가 봤을 때 fx가 뭐 제일 쉽게 갈까? ax 플러스 1이에요. 이해 갔나? 그럼 얘는 봤을 때 제일 편한 게 얼마일까? x가 0에서부터 2까지라고 치자. 이해 갔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요 녀석을 봤을 때 확률이 면적을 따진다고 했으니까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보겠어 안 보겠어? 안 본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나? 그럼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대충 봤을 때 0,1을 지나는 거니까 문제상에서 주어질 거야. 이게 양수다 음수다. 그럼 a가 뭐 음수라고 쳐보지 뭐. 되셨어? 그럼 0,1 지나면서 얘는 이렇게 가겠지. 돼요? 안 돼요? 선생님 많이 가? 양수라고 쳤으면은 이렇게 간대. 됐나? 이해 안 갔어? 양수나 음수, 알았어. 저거 안 할게. 그럼 얘는 봤을 때 그냥 요걸로 예시를 들게, 선생님이. 그냥 문자 하나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이게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쳐보자. 그럼 요 녀석의 면적 자체가 뭐라고 했어? 그렇지, 확률이라고 했지. 그럼 얘가 봤을 때 0부터 확률 변수 x가 2까지 갔을 때 그 녀석의 면적 자체가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그러니까 그때 확률이 1이 되면 그 녀석은 요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게 맞다라는 얘기잖아. 이해가? 그럼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해봤더니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되지.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럼요 선생님, 요 새끼가 봤더니 얘가 뭐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해주고 싶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가 돼? 여기 봤을 때 2분의 1 요 정도 있고 1이 요 정도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해주란 얘기야. 뭔 말인지 갔죠? 그러니까 그 면적을 구하면 되니까 뭐 하면 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셔도 되고, 우리는 중딩 때 그리고 고딩 때 계속 쓰던 게 뭐였어? 닮음이라는 녀석을 많이 활용을 했잖아, 그치? 그럼 얘를 봤을 때 뭐야? 1대
여기까지 가면은 2분의 3인가? 맞아요? 그럼 1대 2분의 3이니까 2 곱해주면 2대 3이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비율이 2대 3인 거니까 얘는 넓이 B는 4대 9 되는 거 맞지? 그럼 사다리꼴 구하기가 귀찮으면은 이 삼각형 구해서 4대 9 비율로 풀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되셨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예시 하나 더 들면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얘가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대. 뭐가 뭔지는 몰라. 이해 갔어? 그럼 요 새끼가 뭐 4가 나왔다 치고 여기에 있는 게 뭐 3이었다 칠게. 그럼 여기가 A라고 치자. 이런 함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 fx가 봤더니 얘는 확률 변수 x가 0부터 4까지라고 주어져 있대. 그럼 걔는 그 구간에 주어져 있는 모든 임의의 실수를 확률 변수 x로 갖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녀석들의 면적이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럼 A값 구해줄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를 표현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0부터 3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A가 되는 거고 3부터 4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 직선 되겠지 뭐. 되셨어? 이해가? 그럼 나는 이 전체 면적이 얼마라는 것만 인지하면 되는 거야? 1이다. 되쇼? 그럼 얘 면적은 뭐가 돼? 3A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것도 삼각형 그리려고 힘쓰지 말고 이렇게 가면은 직사각형이잖아. 그럼 직사각형 반띵이지? 그럼 A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럼 둘이 더해주면 뭐가 돼?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되셨죠? 양변 2 곱하면 뭐야? 7A가 2인 거니까 A는 얼마? 7분의 1. 요 딱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되셨어? 이게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왔을 때 뭐 확률 밀도 함수에 관한 얘기를 해준 거야. 되셨어?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로 표현을 할 거다? 구간으로서 표현을 해줄 거고 원하는 부분의 확률은 항상 구간으로서 표현을 해줄 거고 그 전체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가 전체에 해당하는 그 녀석의 면적 즉 그 구간과 x축으로 주어져 있는 면적이 항상 얼마다? 1인 확률이 된다. 전체 확률. 되셨어? 그럼 내가 궁금한 확률은 어떻게 구해? 범위를 나눠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녀석의 뭐 면적을 구해주시면 되더라. 됐나요?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원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원래는 니네가 이제는 수투를 배운 학생이 있고 안 배운 학생이 있잖아. 근데 대부분 이게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원래는 고3 때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뭔 말인지 얘가? 근데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고2 때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학교별로. 되셨어?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이게 통합과정이었거든. 그래서 확통이라는 게 공통과정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문이과가 통합으로 배웠어. 그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문과 애들은 미적분을 안 배운 상태에서 미분이나 적분하는 법을 안 배운 상태에서 얘를 배우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면적이라는 게 우리 수진 알고 있잖아. 뭐 해줘야 돼? 함수에서 면적 구하려면 적분해줘야지. 그치? 적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선생님, 요 새끼를 봤는데 저는 적분을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 거야? 공통으로 배우는 거니 너도 안 배운 너도 동일하게 이 새끼의 면적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적분을 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렇게 구조를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적분을 할 필요도 없어요. 문이과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야. 문과 애들이 적분을 배웠다고 해도 배우는 적분은 다 다항함수의 적분밖에 없어. 그럼 이과를 가서 이제 미적분을 배워야 초월함수, 즉 분수나 지수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거에 적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부분을 안 배우면 못 푸는 거잖아. 뭔 말인지 가지.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니네도 다 풀 수 있게 해줄게 해서 확통이라는 부분에 이 정규분포 부분 거기에서는 면적 구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되셨나요? 그걸 이제 표로써 나타내. 그걸 표준 정규분포표 이렇게 얘기를 해줘. 여러분들 로그표 막 이런 거 봤던 것처럼. 뭔 말인지 알지? 제곱근 변화에. 그럼 얘를 봤을 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정규분포에 대해서 나갈 건데 잠깐만요. 누구 오셨는데? 녹화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생기부 예. 컨설팅 봤는데 오늘 6시에 약속이 있어서. 7층으로 가시면 돼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많이들 9층으로 오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갈 때 문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난감합니다. 이렇게 놓고 하고 있다가. 오시면은, 조금 난감해. 그럼 정규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그 식 한 번만 쓸게요. 이거 원래 몰라도 돼. 근데 이게 정규분포 식을 한 번 쓸게. 정규분포, 여기가 나와 있을 때, 루트 2파이에다가, 시그마 분의 1,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지?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편차제곱. 이렇게 나와 있네. 요게 뭐가 된다고? 요거 자체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이해 가셨어?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인 x는 맞아. 확률 변수가. 그랬을 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러면은 그 확률 변수 x가 무조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 갔어? 식 봐봐. 그지 같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녀석은 이 식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행히 수학이라는 게 대부분 뭐야? 옛날 사람들이 다 구해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네는 힘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있는 걸 갖다 배우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으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 이 식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냥 딱 보고서는 존내 어려운 식, 지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건 나중에 이제는 이과 들어갔을 때 미적분 배워야 가는 거기 때문에 모르셔도 돼. 무리수 2 해서 익스포넨셜 이렇게 불러요. 알겠어? 너네 대부분 철학자나 수학자 보면은 막 그리스 로마나 막 이런 쪽으로 가잖아. 그치? 그 수학 문자도 그런 걸 많이 쓰고. 그래서 이것도 그리스 로마 그쪽 언어로 읽어야 돼. 그냥 무조건 알파벳 E 이게 아니라 얘는 유럽 사람들 이름을 들어보면은 좀 그러잖아. 우리가 생략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도 보면은 J잖아. 요자 들어간 게. 근데 그걸 생략해서 요한슨으로 부르잖아. 영어 발음으로 하면 조한슨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얘도 그냥 오일러 들어봤지? 수학자 오일러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을 건데 오일러 공식이라는 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중딩 때도 나왔고.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율러라고 부르거든. 율러 원래. 율러. 그래서 자기의 앞글자, 이름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무리수 하나를 만든 거야. 존내 멋있지? 자기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어. 실제로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무튼 얘가 있는데 요 녀석에 대한 이런 확률 밀도 함수식, 즉 지수 함수에 관한 뭔가가 나와 있으면 그 확률 변수 x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 정규 분포는 이항 분포를 따를 때는 시행 횟수와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 필요했었잖아. 그게 기준선이었잖아. 그치? 그럼 얘도 항상 기준선이 있는데 그 기준선이 뭐가 되느냐? 정규 분포, 얘는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B자, 앞글자를 딴 거고, 얘는 정규 분포. 그래서 노멀이라고 불러요. 노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N 딴 거야. 땡. 그럼 얘는 항상 평균과 분산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나?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수 전체에서 얘는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요게 봤을 때 지수함수라는 게 여러분들이 수원에서도 배워서 알겠지만 그 지수함수라는 녀석의 모양을 보면은 항상 뭐가 존재해? 점근선이 존재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는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X축하고 닿을 수가 없어. 이해 갔나? 여기까지 돼요? 편안하게 설명할게.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냥 단순하게 들어. 그럼 얘는 봤을 때 정규분포라는 거. 그럼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그 정규분포 곡선은 어떻게 나올까요? 곡선이 나오기는 해. 선생님 아까 직선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녀석들은 항상 그 곡선 모양이 나오는데, 그 녀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사회적인 현상 있지. 감이 딱 안 오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는 평균 키, 평균 몸무게, 아니면 학생들의 평균 성적, 이런 걸 따졌을 때, 니네 이제 모의고사 보면 제일 많이 보잖아. 표준 점수 해가지고 전국 몇 퍼센트 막 이거 보잖아. 그런데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항상 어떻게 돼 있어? 인정? 인정하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적인 현상은 항상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주어져. 조사를 막 해보면.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대상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모양하고는 조금 어긋나겠지. 근데 신기하게도 그 조사 대상을 자꾸 늘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종을 뒤집어 놓은 이 종 모양에 해당하는, 아니 뒤집어 놓은 게 아니지, 이게 종 모양이지. 종 모양에 해당하는 이런 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 뭐라 부른다고?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야. X축. 근데 확률 변수 X를 쓸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되셨어? 그럼 얘는 그 X축이 되고, 이 종 모양이 뭐야? 확률 변수 X가 실수 전체에서 얘기를 할 거라고 했지. 그럼 얘는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이해 가셨나?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이쪽 왼쪽 오른쪽 끝까지 봤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녀석의 면적 자체가 확률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하고 어디까지 닿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닿을 수는 없으나 여기에 해당하는 총 넓이가 항상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갔나? 선생님 말 가?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 구하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니네가 배우는 범주를 벗어나면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구해보면은 그 넓이는 항상 1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알겠어?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냥 정근선으로 표시하시면 된다고. 됐습니다? 이해가? 그럼 얘는 항상 요 기준이 얼마?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인 모양이 나와. 야,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뭐래? 173에서 174 된대. 그지? 그럼 그 평균을 기점으로 어떻게 돼? 키가 180, 190 이렇게 가. 그럼 그때마다 사람 수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지. 그리고 160, 150, 140 가. 그럼 사람 수가 계속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평균을 기점으로 이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녀석은 평균을 기점으로 항상 좌우 대칭을 띠게 된다.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얘는 정근선에 절대 닿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좌우 대칭을 이루니까 뭔 일이 일어나겠어?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의 면적, 즉 확률은 항상 0.5.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항상 0.5.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 뭔 말인지 가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나는 이 면적을 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내가 특정 부분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은 요 녀석은 구간으로서 표시를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봤을 때 X라는 녀석을 기점으로 이렇게 해서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했는데 요 녀석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온다고. 최소값 얘기는 잘 안 나와. 최대치가 나와. 그럼 요 녀석은 최대치는 따질 수가 있어요. 최소는 모르지만. 알겠어? 최대치는 어떻게 따지는데요? A부터 B까지가 최대래. 그럼 니네가 심심하니까 잘라봐. 직관적으로 봐봐. A부터 B까지가 여기 있다라 치고 얘가 A부터 B까지가 여기 있다 치고 A부터 B까지가 또 여기 있다라고 치자. 얘도 좀 더 넓게 잡을 거야. 되셨나? 구간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1, 2, 3번 누가 제일 클까? 2번이죠. 내 말이 가? 선생님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성향을 알면 아는 거야. 항상 평균을 기점으로 뭐라고 했어? 좌우 대칭이지.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는 평균을 기점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지. 그럼 그 A와 B가 언제일 때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 즉 두세 개의 평균이 실제 평균이 나와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항상 뭐가 된다? 최대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선생님 말이 가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녀석이 뭐라고 했어요? 정규 분포는 평균하고 분산만 갖고 따진다라고 했잖아. 그치? 이해 가죠? 그런데 그 녀석을 표현할 때는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로 표현할 거야. 선생님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X축이 있으면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에 평균이 나와 있을 때
나는 얘하고 떨어져 있는 면적들은 항상 여기에서 너는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는 여기서 시그마만큼 또 떨어져 있을 거야. 뭔 말인지 가? 선생님 가?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해가요? 그럼 얘가 정수만이 아니라 2분의 1, 뭐 3분의 1 시그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뭔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확률을 따져줄 때는 항상 뭐가 된다는 얘기야. 확률 변수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m 마이너스 뭐시기 시그마에서부터 m 플러스 뭐시기 시그마까지 항상 이렇게 움직일 거란 얘기야. 뭔 말인지 가니? 그러니까 이 시그마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얘가 떨어져 있는 정도는. 여기까지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을 봤을 때 이제 특징을 따져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요 녀석은 말로써 표현해 항상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는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럼 생각을 해봐. 첫 번째로 갈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갈 거는 평균 m이 일정할 때 알겠어? 일정할 때 시그마가 클수록 그래프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 시그마가 클수록 그래프는 완만해진대. 맞아 틀려? 물어보는 건데. 얘들아 시그마를 뭐라고 불렀어 우리는? 표준 편차 맞는데. 표준 편차나 분산을 뭐라고 불렀어? 기억나? 기억 안 나면 여러분들 공부 하나도 안 했단 얘긴데. 그지? 평균을 기점으로 별량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산포도라고 했잖아. 기억나 안 나? 그지? 그러면 평균이 이렇게 있어.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게 표준 편차나 분산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연결성 있게 외우라고 했잖아. 그럼 분산이라는 건 어떻게 구했어? 공부 더럽게 하네. 야, 이씨, 그걸 모르면 어떡해. 저번 시간에 한 건데. EX 가로제곱.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근데 원래 정확한 개의 정의 자체는 뭐야? 이름은. 구하는 방법은 편차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구하는 방식이 좀 더 쉬운 게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쉽다라고 했고, 원래 의미는 편차 제곱한 것들의 평균. 편차는 뭐야? 모든 자료들에서 원래 우리가 도수분포표 쓸 때나 별량이라고 했었고, 걔는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썼잖아. 확률 분포표에서는. 그치? 그럼 편차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라고.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라고. 그러면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잖아. 이해가지? 그러면은 편차나 표준 편차나 분산이 크단 얘기는 편차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환장을 하시겠네. 분산이나 이 표준 편차를 통틀어서 산포도라고 불렀지? 그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내 공부 진짜 이따구로 하면 시험 이제 개망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니 좀 상식적으로 가라니까. 편차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라고. 1 제곱한 게 크냐 10 제곱한 게 크냐? 그럼 걔 평균은 크겠냐 작겠냐? 크잖아. 너무 상식적이지 않냐?
그럼 분산이 크면 클수록 평균을 기점으로 고르게 뭉쳐 있는 거야? 퍼져 있는 거야? 퍼져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니네가 다시 봐. 이 말이 맞아, 틀려? 맞는 얘기지. 평균이 이렇게 있잖아. 얘잖아. 그치? 그럼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게 자료들이잖아. 몰려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어? 좀 더 자료가 퍼지겠지. 인정해? 아니, 평균을 기점으로 몰려 있는 게 고르게 된 거라며. 그치? 그럼 니네가 봤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표준 편차나 분산이 존내리 작으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겠지? 선생님 말 가요? 좀 상식적으로 보라니까. 앞에서 한 얘기들을 그대로 오는 거야. 얘는 그래프로 쓸 뿐이고 앞쪽에서는 이제 표를 썼을 뿐이고. 됐니?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뭐라고 했어?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 즉 표준 편차가 클수록 그래프는 완만해진다. 맞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평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래프 특징을 잘 봐봐. 내가 파란색 그릴 때, 즉 완만해졌을 때, 그죠? 완만해졌을 때를 보면 노란색보다 위쪽으로 그렸지. 왜 그러겠어? 무조건 이 정규분포 곡선으로 이루어진 녀석들의 넓이는 항상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 파란색을 밑에다 그려버리면 벌써 노란색보다 여기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넓이가 1보다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완을 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간 거고,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여기 삐쭉해서 뚫고 지나갈 거면 이 커진 만큼 작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으로 간 거야, 그래프 그릴 때. 상식적인 얘기야. 되셨어? 그럼 요 녀석을 봤을 때 요 녀석의 표준 편차를 내가 Q, 2 요거 노란색을 기준이니까 Q, 시그마 1, 얘를 파란색을 시그마 3라고 놓을게. 되셨나?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1, 2, 3의 대소관계를 따지면 누가 제일 큰 거야? 그렇지. 시그마 3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2가 되겠지. 표준 편차나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의 존넬이 밀집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림상으로 봤을 때 뭐야? 이게 평균인 거잖아, 그치? 그럼 평균에 점점 붙어야 된다고, 그래프가. 이해 갔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 그럼 평균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지. 평균이 일정하다는 거는 내 말 이해 안 가나? 평균이 일정하다는 거는 얘가 기준이 평균이잖아. 그럼 좌우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걸 기점으로 더 퍼질 거니 모여 있을 거니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해 갔어? 그럼 두 번째로 갈 거는 뭐겠어? 평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두 번째로 갈 거는 표준 편차가, 즉 시그마가, 그치? 선생님 말이가 일정할 때 평균이 클수록 그래프는 오른쪽에 존재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시우린 이해 안 갔어? 그래프가 오른쪽에. 와, 이거를 진짜 어렵게 생각하네. 아니, 야, 어이가 없네. 이게 예를 들어서 70점이라 치자. 80점 여기 있냐?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지금 그 얘기잖아. 이거를 뭘 고민하고 있어요? 속상하게.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럼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시그마가 일정할 때 평균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오른쪽에 존재합니다. 맞아, 틀려? 맞는 얘기지. 당연한 얘기라니까. 이게 X축이라니까. 확률 변수 X. 되셨어? 선생님 말이 가죠?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에? 그러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2번 그래프를 보시면은 노란색 기점으로 하면은 이 폭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동일한 건데 평균이 여기 있으면은 얘는 그냥 평균만 오른쪽으로 간 것뿐이야.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해가? 선생님 말 가? 그럼 그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얘가 하나가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 치자. 그럼 얘가 M1, M2. 지금 2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셨어? 그럼 니네가 봤을 때 뭐가 돼? M1은 M2보다 작은 거지? 이해 가요? 표준 편차는 지금 동일하다고 설정을 했지? 돼, 안 돼? 그럼 얘를 확률 변수, 얘를 X1, 얘를 X2라고 놓을게요. 되셨어? 그럼 얘는 X1에 대한 확률을 봤더니 이해 갔어? 원래 이렇게 놓는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봐. 그럼 얘가 A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 요거하고 X2를 봤을 때 A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 요거를 따져볼 거야. 대소관계를. 알겠어? 그럼 첫 번째는 뭐? A가 M1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두 번째로 A가 M1보다 큰 쪽에 있을 때. 그때 확률을 따져보자고 얘네. 됐죠?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뭐 요 정도 있다 치지. 되셨어? 그럼 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M1에 해당하는 넓이는 요거인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M2에 해당하는 즉 X2에 해당하는 넓이는 여기 전체지. 선생님 말이 가? 그럼 당연히 누가 크겠어? 이 새끼가 더 크지. 됩니다. 이해 가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갔으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이상일 때니까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거 거의 다 되는데 얘는 요만치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전히 얘가 더 큰 거네. 이해 가셨어? 그럼 그래프가 표준 편차가 다르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요 녀석이 한 놈이 얘하고 기점으로 했는데 이렇게 가서 가는 게 있다라 치자. 그럼 여기에 M3가 나왔어.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지. 니네가 면적을 확인해 보시고 어디에서 잘랐는지만 보면은 누구 면적이 더 큰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되셨어? 그러니까 얘는 조금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나온단 말이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범위 자체가. 되셨어요? 이거는 니네한테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쓴 거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평균이 일정하면은 이 폭에만 관여를 한다. 제자리 걸음하면서. 이해 갔어? 그때 시그마, 즉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나 분산이 크면 클수록 얘가 퍼지는 그래프가 나오고 작으면 작을수록 뾰족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이 다르면 똑같은 폭의 그래프가 좌우로 이동만 하는 거구나. 되셨어? 그리고 뭐 최대값, 최소값 아까 얘기를 했었지? 이 최대가 될 때는 항상 뭐 평균, 얘는 요 두 마리의 평균이 뭐가 된다? 실제 평균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다른 표현 하나만 더 써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P가 A보다 작거나 같다랑 P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왔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A, B의 평균이 실제 평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진짜요? 그래프 보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A에 있었다고 치자. 이게 B라고 치자. 문제상에서. 그럼 A 이하는 여기지. 그럼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대충 잡아서 잘랐을 때 B 이하라고 했으면 여기겠지. 이상이면. 되셨어? 근데 그 면적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 떨어진 정도, 요 정도하고 요 정도가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그 두 마리의 평균이 뭐? 실제 평균이 된다는 얘기지. 되셨어? 이런 식으로 살짝 장난질 하면서 문제 푸는 거야. 에? 됐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얘들아,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실수 전체 집합, 확률 변수 x가 실수 전체 집합에 존재할 때, 그걸로 정의가 됐을 때 확률 변수 x를 저런 지수함수 그래프식이 나와 있으면 확률 밀도 함수가 고랬을 때 x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르게끔 돼 있고 그 정규 분포는 누구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평균과 분산. 정확하게는 표준 편차의 제곱. 이해 가셨지?
그럼 그랬을 때 나오는 확률 분포 곡선, 즉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동일한 종 모양이 나올 것이며 그 종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위치나 폭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평균이 일정하다. 표준 편차가 달라지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제발 머리에 넣으라고. 니네가 계속 직결해야 돼. 평균을 기점으로 몰려있는 정도, 퍼져있는 정도, 요거이기 때문에 뭐 산포도라고 불러준다 했잖아. 그치? 그럼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편차 제곱의 평균이 존내리 크다는 얘기니까 그 앞선 상황을 보자면 편차 자체가 크다는 얘기잖아. 즉 평균을 기점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거니까, 뻗어 있는 거니까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완만한 곡선이 나올 것이고 완만한 종 모양, 그러니까 납작한 종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표준 편차가 즉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뾰족한 종 모양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됐나? 여기까지 가요. 그랬을 때 그 정규 분포는 어떻게 써준다? n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다. 되셨나? 이해가?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서 이제는 오류가 하나 발생하게 돼. 무슨 오류냐? 다른 게 아니라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을걸? 평균과 산포도의 차이가 뭐야? 평균이라는 건 잘 들어야 돼. 그 자료의 대표를 나타내는 거야. 얘가? 대표적으로 그 자료가 어떻습니까? 라는 그 대표 주자는 알 수 있어. 그런데 얘는 그 자료의 성질을 알 수는 없어요. 인정해? 인정하지? 이렇게 뭐 따지면 되잖아. 니네 봤을 때 평균치를 따지면 이전에도 한번 설명했을 거야. 대표값이라는 걸 나타내는 걸 보면은 최빈값,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모드, 뭐 평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대기업들이 궁금한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에 평사원이라든지 한 대리, 과장 정도까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막 전무, 그리고 상무, 부사장 이런 사람들까지 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평균 연봉이 어떻게 돼? 존내 커지지? 일반 사람들이 꿈도 못 꿀 연봉이 나오겠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굉장히 괴리감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이해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받는 사람들의 평균치를 따졌는데 그 평균 자체가 그냥 높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런 사람들을 안 끼더라도. 이해 갔지? 그럼 그게 높았을 때 전체적으로 높아가지고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괴리감이 생기도록 한두 명이 존내 높아가지고 그런 점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랬을 때 쓰는 평균은 뭐예요? 대표되는 값은 알 수는 있으나 그 자료들의 일일이의 성질이나 성격을 알 수는 없다고. 그럼 우리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뭘 배우는 거야? 산포도를 배우는 거지. 얘는 그 자료에 뭘 알 수 있어? 자료의 성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산포도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게 뭐야? 상대도수 배웠었잖아. 그치? 중2 때냐? 중2 때냐? 중1 때냐? 선생님도 헷갈리네? 아무튼 상대도수 배웠었잖아. 그치? 그럼 상대도수라는 걸 배웠던 이유가 뭐야? 엄마가 막 이렇게 성적표 나오면 중학교 때는 무조건 점수로만 보시잖아. 등수랑. 그지? 퍼센테이지로 절대 안 보시잖아. 그냥 점수하고 등수만 보잖아. 그지? 선생님 많이 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라고. 어느 학교 봤더니 학생들이 요즘에 점차 줄고 있으니까 한 학년당 50명씩 있다라고 쳐. 그럼 50명에서 10등한 놈하고 500명에서 10등한 놈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 이해가? 아니면은 50명에서 10등한 애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500명에서 20등한 애는 뭐가 되는 거야? 걔는 2%에 해당하는 거 맞냐? 2%, 4%? 맞나? 500분의 그거면?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 퍼센테이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더 잘한 거란 말이지. 그거 맞는 거지? 500분의 20이니까 왜 사칙연산 안 되냐? 그럼 요거 하나 가고, 이거 뭐 하고 있어?
2 곱했으니까 40 이렇게 되겠네. 그지? 2 곱하면 1000분의 40이니까 곱하기 100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 날라가네. 그럼 얘는 4%에 해당하는 거네. 그치? 근데 그 사람은 10%에 해당하는 거잖아. 50명 중에 10등을 했으면. 그러니까 4%하고 10%면은 얘가 훨씬 잘한 건데 부모님이 봤을 때 그냥 등수만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너 이 새끼 너는 20등 했는데 너는 10등 했는데 너는 100등 했는데 이랬을 때 마다마다 그냥 등수로 써버리면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 뭔 얘기하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봤을 때 아니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가 x 있을 수도 있고 x1, x2, s3 뭐 이런 녀석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요런 놈들의 값을 내가 그 성질을 한꺼번에 비교하고 싶단 말이야. 누가 오더라도 동일선상에서. 그건 뭐야?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을 때 표준 점수로 변환해서 보잖아. 그치? 그럼 그건 퍼센테이지 나오는 거니까 누구든 동일하게 이 새끼가 나보다 잘 봤네 못 봤네 그걸 한눈에 알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물론 그게 이제는 예시가 되기 조금은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가 니네 학교에서 점수 받은 거, 네가 받은 거, 쟤네 학교에서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너는 몇 퍼센트에 해당하네요. 너는 이렇게 해당하겠네. 이런 걸 한 번에 보고 싶다고. 이해 갔어? 그래서 얘를 뭘 시킬 거냐면 이 정규 분포라는 녀석을 어떻게 표준화 시키고 싶다는 얘기야. 어떤 새끼의 확률 변수가 와도 저는 기준을 딱 삼아서 너는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너가 해당하는 확률은 얼마야 라는 걸 한 번에 구해보고 싶대.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걸 표준화 작업이라고 하고 그 녀석의 결과물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 이해 갔나? 그럼 요 놈은 항상 표가 존재해. 그 표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확률은. 아시겠어? 그럼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의 판단은 누굴 볼 거라고? 이 표를 보시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말이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연속 확률 변수를 쓰는 정규 분포는 표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표를 보고서는 확인을 하면 된대. 앞뒤가 안 맞지?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아까 그 말했던 확률 밀도 함수 있지? 그거를 보고서는 표를 다 일일이 다 구해놨어. 즉, 각각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얼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얼마다. 그런 면적, 즉 확률을 다 구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표라는 녀석 자체도 뭐가 되겠어? 항상 이 녀석이 그 확률 변수가 뭐 A에서부터 B까지입니다. 이렇게 주어진다고. 알겠니? 정확하게는 이제는 표준 정규 분포 표로 들어가면은 0부터 어디까지로 주어지게 돼 있어. 선생님 말이 가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0부터 주어졌다고 했지? 그치? 그럼 의심을 해봐야지. 선생님 평균을 기점으로 존넬이 왼쪽으로 가면은 막 음수가 되지도 않을까요? 음수는 없나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음수도 있어. 그런데 그 정규 분포 곡선은 항상 뭐라고 했어? 무슨 성이 있어? 아까 뭐라고 했어? 종 모양이잖아. 그럼 무슨 성? 대칭성. 되셨어? 그럼 음수 부분이 있으면 양수 부분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뭔 소리예요? 얘가 이렇게 봤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30 이상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 근데 여기를 봤을 때 마이너스 30 이하인 부분에 면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새끼에 해당하는 면적이나 요 새끼에 해당하는 면적은 어때? 같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0이라고 쳤으면. 선생님 말이 가나? 그래서 그 표준 정규 분포 표는 기본적으로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많이 본다고. 그럼 왼쪽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 나 오른쪽으로 고쳐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얘가? 되셨죠? 그거를 구할 때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얘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요만치의 면적, 즉 확률을 구해주고 싶어. 그치?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0에서부터 쭈루룩
그 결과물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면 반띵 했을 때 대칭성이지? 그럼 요만치는 얼마야 어차피? 요만치의 확률 얼마냐고? 2분의 1 0.5 됐어? 그럼 얘는 0.5 더하기 세모라고 치면 세모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됩니다? 이해 가요? 그럼 누구 이상 누구 이하가 나왔을 때도 그 수치가 0.5를 넘어가 번진다 그랬을 때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쪽 떼고 한쪽 더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도 어떻게 구한다는 얘기야? 직접적으로 여기를 다 구할 수는 없어. 왜냐면 이 표는 항상 0에서부터 출발해서 뭔가를 나타내 준다고. 이해 갔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 전체 0.5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즉 그 확률을 빼주면 내가 구하는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표준화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금방 갈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정규분포 생각하면서 평균을 기점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가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간다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나는 그 녀석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건 그냥 단순하게 듣기만 해.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들어. 그게 맞아. 제일 편해서 그래.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1시그마 차이 났으면 m 플러스 1시그마지. 그럼 여기에 차이 나는 거는 m 플러스 2시그마지. 그럼 반대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m이라는 녀석한테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m이라는 새끼를 빼번지자는 얘기야. 이해 갔어? 어차피 변화를 안 주니까. 그럼 얘는 뭐야? 여기로 갈 때도 1시그마, 2시그마, 2분의 1시그마, 마이너스 3분의 4시그마. 그럼 시그마도 계속 동일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새끼도 없애버리자. 그게 간 거야. 그럼 앞에 있는 개수만 갖고 표현한 게 뭐라고? 표준화 작업이라고. 이해 갔나? 선생님 말이 가? 그럼 앞에 있는 개수만 다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개수만 갖고 표현할 거니까 평균도 필요 없고 시그마도 필요 없는 거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어? 무슨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개수만 쓰려면은 평균을 없애야 되고 시그마도 없애야 되니까 여기에 평균을 빼주고 나누기 시그마 하면 되는 거 맞아? 얘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보시라고. 뭔 말인지 가나? 즉 나는 출발점이 0이었으면 좋겠고 시그마도 안 쓰고 그 개수만 쓰고 싶어요.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럼 그 녀석들을 표준 정규분포 표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그걸로 바꿔서 표준화를 시킬 거면 평균하고 시그마만 없애면 된다고. 근데 평균은 뭐예요? 항상 얘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평균은 빼주면 없어지겠지. 그럼 날라갔지. 그럼 개수만 쓰려면은 시그마는 곱해져 있지. 나눠 번지면 된다고. 이해 가셨나? 뭔 말인지 알겠지? 즉, 잘 들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내가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만약 내가 확률 변수 x가 요거를 구하고 싶을 때 요 녀석을 표준화 작업을 시키면은 항상 어떻게 갈 거냐? 요 놈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눠준다고 했잖아. 선생님 말이 가지? 그랬을 때 확률 변수, 얘가 확률 변수, 얘는 정규 분포, 그리고 내가 구할 확률,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확률 변수는 G라고 바꿔서 부를 거고, 왜냐면 표준화를 시켰는데 똑같이 X를 쓸 수는 없잖아. 이해 가지? 그냥 G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럼 그때 정규 분포는 항상 이렇게 간다라고 보실 거고. 되셨나? 그럴 때 확률은 어떻게 된다? G로 바꾸면서 작거나 같다. 어떻게 된다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면 된다. 되셨어? 이게 표준화하는 작업인 거야. 그러니까 요 놈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나? 그럼 그때 정규 분포 곡선은 어떻게 변하느냐? 얘는 x가 있었고 이렇게 가서 m이었잖아. 그럼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야? 얘도 똑같이 갈 건데 확률 변수가 g로 바뀌면서 똑같은 그래프가 나올 건데 0으로 출발을 할 거다. 되셨나요? 선생님만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갖고도 문제를 풀 건데 내가 두 개, 세 개 서로 다른 자료들을 막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그 녀석들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의 기준되는 성질로 바꾸기 위해서 쉽게 풀이하자면 그런 얘기야. 알겠어?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 표준화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확률 변수는 G라고 표현이 될 것이면 앞으로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G라고 표현을 될 거고 그때 정규 분포는 항상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바뀌어? 0과 1의 제곱으로 바뀌어 버린다. 아시겠지? 기준이 아까 뭐라고 했어? 그냥 쉽사리 생각하라고 했잖아.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 버린다고 했잖아. 그치? 이해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냥 0으로 빵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 뿐이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만드는 표준화 작업은 항상 뭐?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면 돼. 말로 계속 하셔야 돼. 뒤쪽에 통계적 추정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럼 달라지는 게 얘밖에 없는데 그때도 공식을 따로 외울게요. 요지랄하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냥 한 공식 그대로 가는 거야. 생각을 해봐. 니네 이항 정리부터 출발을 했을 때 선생님 독립시행의 확률 했을 때도 어떻게 했었어? 이항 분포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식을 갖고서는 얘기를 했었지. 이해가 안 가? 시행 횟수, 나올 횟수, 나올 확률, 나올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거기에서 이항 분포는 뭐야? 바꿔진 것 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행 횟수하고 안 나올 시행 횟수, 시행 횟수하고 나올 횟수, 안 나올 횟수 이게 바꿔진 것 뿐이잖아. 이항 분포는. 뭔 말인지 가죠? 기억하고 계셔니? 이렇게만 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자료가 나오더라도 저런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아까 뭐라고 했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표에서 얘기를 하면 너희 새끼 0.3% 안에 있어. 너라는 새끼 4분의 3이야. 이런 식으로 확률을 한 번에 구해줄 수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선생님 많이 갑니다. 되셨어? 그럼 마지막 라스트 뭐가 남아있느냐? 진짜 디테일하게 가네. 이렇게 갈 필요 없는데 마지막으로 갈게.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많이 해드려서 그래. 니네가 어려울까봐 이해를 돕고자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큰 맥락은 아까 봤듯이 연소각률 변수가 뭔지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질 때는 그 녀석이 정규분포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곡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표준편차하고 그 평균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만 잘 따지면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은 표준화 시켰을 때는 거의 비슷한데 확률 변수하고 정규 분포 시켰을 때 그 녀석이 따르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변화가 있는 거구나. 그럼 그걸 만드는 방법은 이렇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게 이산확률 변수와 그지?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럼 그때 나왔던 게 뭐야? 표 자체가 내가 시행 횟수를 대부분 확률 변수가 시행 횟수를 따지면은 빵번부터 시작해서 니네가 계산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봐. 과제를 했으면은 100% 인지하실 거예요. 표 만들어 봤자 많이 나와야 5개지. 확률 변수. 그치? 그럼 사람들이 멍청해서 5개만 했을까? 5개를 웬만하면 안 넘어가.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5개를 넘어가는 순간 문제를 푸는데 힘만 들고 지저분할 뿐이지 효용성이 하나도 없어. 이해가지?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은 그 수치를 5개 밑으로 제한을 해. 대부분. 알겠어? 문제들 봐봐. 앞에 거 다시. 니네가 좀 이따 봐봐. 그럼 그렇단 말이야. 이해가지?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쓰다 보니 일반화를 시키려고 해서 선생님이 증명도 해줬을 때 K번째 가고 N번째까지 갔잖아. 귀납법 써가지고. 그치? 그럼 K번째하고 N번째까지 갔을 때 뭐예요? 그걸 실제로 내가 표로 놓고서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좀 힘들었잖아. 그치? 그 각각 마다마다의 확률을 시행 횟수, 나올 횟수, 나올 확률, 나올 횟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이거를 다 해줬어야 되잖아. 뭔 말인지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드니까 우리가 뭘 썼어? 이항분포를 썼잖아. 라플라스 정리해가지고. 그지? 기억나?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랐을 때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녀석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지금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MP가 나왔었고 분산
variance, MPQ 이렇게 갔었잖아. Q는 이렇게 가면 되고. 기억나 안 나?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됐어? 루트의 MPQ 이렇게 쓸 수 있었지? 선생님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보고 싶은 게 이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의 관계를 따지고 싶어서 그래. 아니 선생님 이항 분포는 이산확률 변수고요.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인데요. 그래서 이 새끼는 확률 질량 함수고 얘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요. 어떻게 같아집니까? 그런데 잘 들어봐. 이 이항 분포에서 그 확률 변수 x가 근사적으로라는 건 비슷하다는 얘기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알려져 있어. 니네가 증명할 필요 없어. 알겠지? 따른다 라고 알려져 있어. 선생님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적용을 했는데 내가 그 시행횟수 n을 뭐 5, 6, 7, 8 이렇게 계속 늘려가잖아.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한 번씩 이렇게 딱딱딱 써주잖아. 선생님 많이 가? 첫 번째는 5개일 거 아니야. 그럼 써주면은 그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됐다가 6번, 7번, 8번 가면은 좀 더 얘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10번, 20번 넘어가면은 좀 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완성이 돼. 이해 갔어? 그럼 이 시행 횟수를 충분히 늘리다 보면은 정확하게 이런 곡선은 아니더라도 이 곡선하고 비슷하게 나와, 그래프가. 이해 갔어? 선생님 제가 어떤 걸 구해봤더니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요.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도 시행 횟수를 충분히 늘리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어. 알겠어? 선생님 말이 가나? 그럼 문제상에서 얘가 분명히 니네가 따졌을 때 선생님 이 문제는요 정규분포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항분포 성질이 나왔어요. 이항분포는 뭐야? 기본적으로는 독립시행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앞만 봐도 이 새끼는 그냥 뭐 불량품 나올 확률 혹은 타율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독립시행이 맞는데요? 그럼 이항분포니까 이산확률 변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뭐라고?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끔 돼 있다고. 그럼 나는 이 이항분포를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되는 거라고. 되셨나? 저게 나왔으니까 좀 전에 뭐라고 했어? 요거라고 했지? 그럼 너를 갖다가 정규분포를 만들면 어떻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고 요거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 내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다고. 선생님 충분히 큰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니네가 웬만하면 5개를 안 넘긴다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15에서 20 정도를 넘어가면 15에서 20 정도를 넘어가면 n이 15에서 20 정도를 넘어가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 고등과정에서. 아시겠어요? 선생님 말이 가?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진짜 적게 나올 때가 수치가 니네가 봤을 때 이건 충분히 크지 않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나오는 게 한 25에서 막 500 막 이렇게 나와. 뭔 말인지 가지. 그러다 보니까 걔네는 그냥 충분히 큽니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고등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산확률 변수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 문제를 봤더니 정규분포에 관한 얘기야. 즉 연속확률 변수에 관한 얘기야. 그럼 그 새끼가 암만 이항분포 즉 이산확률 변수의 성질을 따르더라도 발음이 안 되냐? 그놈은 정규분포로 풀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여기까지 갔어요? 오늘 배운 거 뭐 큰 내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